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제 여름이고요. 이제 저번에는 428i 찍었죠.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친구 우승씨가 370Z를 사왔습니다. 370Z를 사온 지 한 4, 5개월 된 것 같은데, 그래서 오늘 370Z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승씨를 불렀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370Z 타고 있습니다. 나이는 뭐 20 중반 정도로. 더우니까 실내에서 찍을게요. 날씨가 너무 더워 지금. 가봅시다. 왔으니까 한번 가봅시다. 좋아요. 자, 차량 소개부터 한번 가죠. 370Z 정기형 모델이고 뭐 09년식 2009년식 모델이고 370Z가 뭐 정기형 후기형 크게 구분이 막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어쨌든 370Z 정기형 모델이고 그거 뭐 등급이 있어 370Z가? 등급? 내가 알기로는 한 등급밖에 없다고 들었어. 한 등급, 그냥 단일 모델로 들어오는 그치, 어차피 거의 뭐 수입차니까. 그렇지. 자, 차가 너가 탄 차들을 조금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? 지금까지 탔던 거 맨 처음에 이제 입문은 282 120D지 그거를 좀 재밌게 처음에 많이 탔고 그 다음에가 이제 293 328i 3시리즈 컨버터블 2년 넘게 탔지. 그거 타고 가장 최근에 탄 게 F06 640i지. 아, 맞아. 640i까지 탔구나. 그치. 그러면 지금 쭉 보니까 BMW만 타다가 갑자기 왜 370Z를 선택한 거야? 어쩌다가 이걸 사게 됐냐로 가는 게 맞나? 뭐 그치, 구매를 그치. 왜 했는지.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탔던 282든 293이든 둘 다 쿠페야. 어쨌든 문이 이제 2개짜리 쿠페 모델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랑 쿠페로 갔잖아. 그랑 쿠페도 쿠페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어.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내 기준에선 차가 너무 길었어. 좀 너무 큰 차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쿠페로 알아봤지. 알아봤던 거는 GR86 첫 번째가 이제 GR86이지. 이거랑 두 번째가 이제 292M3. 오. 그거는 진짜 약간 큰 마음 먹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. 살짝 힘들어질 수 있는. 그 말고는 솔직히 말하면 987 카이맨 2.4 2.7이지 2.7이지 그치. 987 카이맨 2.7 그거랑 F87 M2 N55 들어간 거. 왜냐면 그때 640i 그랑 쿠페도 N55 엔진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좀 경험이 괜찮았어 가지고 M2 타보고 싶다 이 생각이 있었고, 그러다가 370Z가 매물이 떴지. 그렇기도 하고 내가 약간 2010년대 약간 옛날 물건에 대한 좀 약간 로망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차들 중에 또 370Z 한 번은 타보고 싶었는데 또 매물까지 괜찮게 뜨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사온 거지. 이 370Z가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이제 키로수가 사실 그치. 냉동에 가깝지. 58,0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식이라고? 09년식이지 09년식에 58,000이면 진짜 차를 안 탄 거거든. 그러면 370Z를 타면서 이제 가장 만족했던 거. 내가 기존에 타온 차들이 계속 BMW잖아. 네. 좀 금액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는 거야. 막 부품들 막 예민하고 막 누유나면 막 여기저기 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장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? 그 비용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 차가 언젠가 계속 그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적고 뭐 부품 자체의 가격도 BM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. 그치, 아무래도 독일 차랑 비교했을 때 일본 차가 아무래도 고장이나 이제 어떤 수리비 면에서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. 그치, 얘부터는 맞아. 진짜 이제 너가 탄 BMW들을 통틀어서도 이제 좀 스포츠카라고 딱 할 수 있는 차 중에 하나인 거고. 그치. 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. 또 아쉬운 점. 아쉬운 점?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이 수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도 부품 재고 센터가 있어. 거기에서 이제 취급하는 부품들은 이제 자주 수리하는 부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방, 그치. 수급이 금방 수급이 되는데 국내에서 잘 안 쓴다. 좀 생소한 부품이다. 그런 경우에는 국내 센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한 1에서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돼. 그게 싫으면 또 일본에서 직구를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옛날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지만 나도 옛날에 뭐 닛산 탈 때 다 그치. 직구로 샀으니까. 큰 부품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도 좀 많이 계속 드는 거 감안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. 그러면 370Z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 뭐야? 겉으로 봤을 때는 바디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펜다 라인이 아주 매력적이지. 엉덩이가 이만하지. 그치. 엉덩이가 막 이만해가지고 빵빵하지, 그치?
요 이제 백밀러로 그치. 봤을 때 뒤엔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또 그런 그치. 게 멋있어. 그치. 그런 디자인적인 게 좀 이쁜 것 같고, 그리고 엔진도 있잖아. 사실 이게 그치. 그 유명한 닛산에서 물고 그치. 빨고 하는 VQ37 체감 출력이 좀 뭐 파워풀한가? 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막 한 333마력인가? 하여튼 그런데 제원상 그렇지. 그치. 제원상으로는 그런데 막 옛날이었으면 몰라도 요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 높은 숫자라고 하기엔 또 좀 그렇잖아. 그 정도 마력대면 사실 뭐 문제는 없죠. 사실 그치, 일상 맞아. 주행하고 문제는- 차고 넘치는 마력대긴 하지. 그러니까 BM이나 독일차에 대한 6기통에 비해 이 V형 6기통 특징이라고 하면 그걸 것 같아. 이제 고RPM 자연흡기 엔진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재미는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고해전 그치. 자연흡기니까 플랫하게 올라가지. 그치. 점점 이제 RPM을 올릴수록 이제 토크랑 마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.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막 차 막 진동도 들어오고 막 소리도 막 엄청 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느끼기에 좀 더 박진감 넘친다고 해야 될까? 좀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. 체감이 더 빨리 느껴지는 거. 실제 속도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리 느껴지는, 몸으로 느껴지는 게. 그치. 자, 그러면 이제 숙명이 있죠. 이런 차들 항상 연비 한번 물어보고 싶다. 실제 연비 정도 어느 정도 연비. 나오는지. 전에 이제 내가 탔던 게 640i 그랑 쿠페잖아? 근데 그거 탈 때 내가 연비가 한 못해도 8은 나왔어. 이거는 한 6에서 7? 시내를 많이 타면 5까지 또 떨어져. 고급류 기준. 연비가 솔직히 좋다고는 못하죠. 이거 그치. 뭐 출력이나 이런 차량에 봤을 때 사실 연비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, 근데 그 정도면 그냥 6기통에 3700cc를 감안했을 때 크게 나쁘진 않다.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데일리성. 이제 나는 데일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. 이 차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그치. 데일리성을 감안하고 타는 차는 아니라서 사실은 그치. 그냥 이제 타야 된다. 그렇게 이제 데일리성이 좀 차이 나는 것 같고, 그러면 370Z의 약간 고질병, 약간 요거 중요하잖아.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. 그치. 고질병이 뭐가 있나? 370Z의 고질병. 근데 고질병 하면 그 갤러리 가스켓이지. 그쵸, 그쵸. 내가 생각하기에는 막 굳이 막 갤러리 가스켓 작업이 된 차를 타야 된다. 차를 사야 된다. 이거를 결정 지을 정도로 그렇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문제냐 하면 난 그건 아닌 거야. 갤러리 가스켓이 그 개선판에 있습니다. 전기형들은 제가 알기론 종이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누수나 누유 같은 게 있었는데, 이제 개선형이 나오면서 이제 종이 방식의 가스켓을 쓰지 않고 이제 철로 알고 있는데, 철 방식의 이제 가스켓을 써서 수리를 그치.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라는 거 알고 있는 것 같고,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대시보드 갈라짐이라는 고질병이 있습니다. 제가 그치. 알기론 그래요. 응. 근데 이제 이거는 검색해보니까 거의 모든 차에서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소재가 좀 못 견디나 봐. 이 뜨거운 이 대시보드 상단판이 사실 제일 열을 많이 받거든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쭉 갈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. 그 정도가 이제 그치. 고질병 중에 큰 거라고 보면 될까요? 근데 나는 큰 거라고 하면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난 미션? 미션이 좀 약하니까. 미션이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차량들의 경우에는 3단에서 4단을 올라갈 때 그 미션 슬립이 난대. 그래서 그게 좀 고질적인 부분이고, 수온이나 유온은 계속 여기 게이지에 뜬단 말이야. 그치, 그치. 근데 미션 오일 온도는 차에 기본적으로 얘가 띄워주지를 않아. 그리고 얘가 막 다운시프트 같은 거 하면 막 빵 하면서 빵 막 뜨잖아. 엄청 오버해서 계속 띄워주나. 네. 그러니까 오너들이 신경 쓰기에 쉽지 않다 이거지. 그래서 이런 사제 게이지 같은 걸 달아서, 저도 확인하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내가 그거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그치. 순정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과하게 쏘고 그러면 여름철에는 이제 뻗을 위험이 있다. 쿨러를 또 많이 하잖아. 미션오일 쿨러 그치.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또 그런 걸로 또 보강할 수 있고. 그치. 요 차량 너가 튜닝한 건 없겠지만 사온 지 얼마 안 돼서. 튜닝한 거? 미션 오일 쿨러였지. 그치, 쿨러 갖고. 그 다음에 이 차 샀을 때 전에 튜닝돼 있던 게 뭐가 있어? 전에 튜닝돼 있던 거는 그냥 다 올 순정에 휠만 니스모 V1, 같이 세트로. 그리고 그치. 배기까지 돼 있지 않나? 배기는 지금 캣백으로 와프 풀로 돼 있지. 소리가 좋아요. 그래서 그치. 그 정도가 됐고, 어차피 이 차들은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손을 안 댄 차는 거의 이제 배기는 그치.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했을 그치. 것 배기는. 같아요. 순정과 370 그 튜닝한 차와 370 안 한 차, 순정차에 대한 어떤 차이가 큰가? 클 수도 있다고 봐. 왜냐면 이거 370을 좀 빡세게 타고자 타는 분들은 막 미션 오일 쿨러에
오일 쿨러에 막 이렇게 쿨러를 많이 추가해가지고 타고 다니시는데, 물론 막 이런 일상 상황에서는 충분하지만 막 서킷 같은 데서 막 풀어택 하기에는 미션이 그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젠쿱의 그 존재가 있잖아. 한국산이냐 이제 일본산이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의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젠쿱만한 차가 없죠. 그치? 없죠. 왜냐면 가격이 일단 싸고 그치? 수리가 용이하고, 그 다음에 젠쿱은 돈 쓰려면 진짜 무궁무진합니다. 무궁무진하기 그러니까.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밖에 나와서 이제 2026년 지금을 기준으로 370Z 구매를 추천하나?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. 솔직히 좀 막 몰아붙이면서 내가 제대로 된 막 스포츠나 서킷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. 그러면 나는 솔직히 그냥 젠쿱 추천할 것 같아. 그냥 젠쿱이 훨씬 더 좀 수리 같은 면이나 뭐 내구성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젠쿱이 좀 더 세게 탈 사람한테는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되고, 그냥 나처럼 좀 약간 감성적인 거, 좀 옛날 일본차가 타고 싶고 막 감성적인 게 좀 더 중요하고 그러면은 370Z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. 마지막 질문도 그런 거였는데, 추천할 만한 사람은 이제 그런 감성적인 드라이브를 좀 더 원하는 사람을 추천한다. 그렇지,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, 좀 감성적이고 뭐 내가 조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좀 괜찮은 차를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추천하지. 그래서 오늘은 이제 370Z 차주인 이제 무승 씨를 모셔놓고 370Z 한 몇 개월 탔지? 한 4개월 탔나? 뭐 이제 한 3개월 정도 탄 것 같아. 3개월 정도 탄 이제 어떤 느낌을 한번 영상에 담았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탈 거긴 한데, 그래서 한 1년 뒤는 어떨지 한번 또 영상 찍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승 씨의 370Z, 멋있는 370Z를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.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요즘에 올리는 거에 너무 안 나와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, 그래도 이게 우리 사람이 3명이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안 나오는 거죠.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, 여러분?